눌렀니? 네. 아 그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100% 냈다고 했던 게 DNA랑 RNA 비교하는 거였죠. 네. 그거 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단백질에 대해서 해야 돼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미노산. 그리고 얘는 구성원소가 뭐였어요? CHON. 그래서 DNA의 구조, DNA 형태, RNA, DNA 비교하는 거 했었고 오늘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이름이 왜 아미노산이냐면 아미노랑 산이 합쳐져 있어서 아미노산이. 그리고 얘는 무슨 화합물이야? 탄소 화합물들은 탄소가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랑 산이 이렇게 있고 소속 이렇게 팔로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종류의 반응기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아미노산은 다 이렇게 생겼어. 요 모양은 고정. 그래서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돼.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 있을까요?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고 이걸 가져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R이라고 하는 독특한 부분인데 이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돼. 하지만 세상에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의 대부분은 20가지 가지고 놀고 독특한 몇몇 생물들은 21가지, 우리한테 없는 22가지 있기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아미노가 뭐고 산이 뭔지를 알아야 얘를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요. 보자. 원래는 선생님이 요 파트를 이렇게 자세히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요 과목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6종 교과서 중에 8종 일부에 나와. 그리고 얘를 수준을 높여서 만약에 변별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내용까지 할 겁니다. 예전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미노라고 하면 질소랑 수소랑 이렇게 합쳐진 거 아미노라고 해. 아미노기, 아미노라고 해. 혹시 NH3 뭔지 들어봤나?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라는 걸 모르면 지금 하면 됩니다. 암모니아를 미국식으로 읽으면 아미노니아야. 아미노야 얘도. 아미노니아. 혹시 요거 NH4 플러스 요거 뭐라 부르는지 알아? 암모늄이야. 아미노모늄이야. 그래서 아미노라고 하면 NH가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읽는 방식 따라 우리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기면 아미노입니다. 그 다음에 산에도 종류가 애들이 정말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카르복시산이에요. 카르복실도 괜찮고 카르복시도 괜찮다. 읽는 방식 차이인데 이렇게 생겨서 COOH. 이렇게 안 적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표기를 이렇게 해주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복시는 탄소를 카르복시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에 붙어있는 산이다 해서 탄소산이라고 해서 카르복시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미노산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미노가 있고 탄소가 있고 카르복시산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조금 어렵죠? 이 구조를 그려봐라. 이 구조 가지고 뭐 해라라고 하면 절대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볼 건데 알아두면 미래에 도움이 돼서 일단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려는 보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생겼냐? 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안 적어도 되죠. 한번 적어놔 봐라. 아미노산의 실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아미노, 탄소, 산 요까지만 외워도 충분하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일반 인문계에서는. 근데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과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고 애들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 별거 없어 걔네. 짝배기 두 개랑 한 개 차이는 거예요. 얘는 이중결, 얘는 단일결. 는이 아니었어요? 네, 능이 아니야. 이중결합입니다. 결합 두 개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아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할 거 뭐냐면 우리 76쪽 아래쪽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A는 선생님 아미노산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해서 요런 물질이 만들어졌대. 요거 이름 붙여볼 수 있을까? 우리 옛날 기억으로. 폴리아미노산? 폴리아미노산은 진짜 많이 더블 붙어. 아미노산. 두 개짜리니까 그렇지. 다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셀 단위가 있어. 펩타이드. 그렇지. 그래서 다이펩타이드, 디펩티드, 디펩타이드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이아미노산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때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하나로 합쳐질 때 뭐가 하나 빠져나간대. 물이다 물.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하나 빠져나가. 그리고 여기가 뭐래? 펩타이드로 만들어주는 결합이라고 해서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요거는 얘들아 기억해야 돼. 아미노산이 두 개 합쳐질 때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해서 이렇게 아미노산끼리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는 외우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 얘를 제가 구조식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려볼 거야. 되겠죠? 너무 많이 알면 다치긴 하는데 기억을 안 하면 된다. 보여만 주는 거다. 알겠죠? 보여는 드릴 테니까 다치지 않게 적당히 하세요. 이미 다쳤어요. 아, 괜찮아요. 이미 식을 보고. 아니. 처음에는 원래 힘들어. 처음에 힘들다. 나중에 되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안 힘들 거라도 미리 그냥 맞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니? 두려움. 음료도 뭐라고? 어떨 때 두려워? 지금. 모르니까 두렵잖아. 모르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아는 거다, 아는 거. 쌤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했어. 왜 혼날 것 같이 무서워? 쌤이 어떻게 혼낼지 모르고 뭐 가지고 혼낼지 모르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알아. 괜찮아 이렇게 할 거라고 알면 안 무섭잖아. 혼낼지 알면 더 무섭지 않아요? 뭐라고? 혼낼지 인정 알면 인정. 이제 어떻게 혼낼지도 알면 그렇게 무섭지.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진짜 똑같아. 알면 나중에 안 무서워. 보자. 지금 이거 뭐게? 네? 이게 뭐야? 아미노산. 그래, 아미노산. 이렇게 대답할 수만 있어도 너희 진짜 초보애들이. 요거는 아미노산. 지금 우리 저 그림을 바꾸면 요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리지 마라. 다친다. 나중에 녹화돼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어디서 물이 빠져나가면 얘가 날라가. H2O죠.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서 합쳐지면 너무 행복해. 아, 너희 너무 표정이 웃겨. 되게 저걸 다 기억해. 그 쌤들한테는 그냥 뭐랄까 언어 같은 거랄까. 저걸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모습으로. 단어야 단어. 단어.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얘랑 얘가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자리에 얘 두 개가 연결된 거거든요. 요거 뭐게? 단백질. 아미노산. 자, 지금 이게 요게 요 그림이야. 물이 빠져나가고 연결됐어. 저거 뭐게? 펩타이드 결합. 맞아, 저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생겼다. 저것만 딱 그려놔도 돼요. 아니, 그리란 소리 안 할 건데. 그냥 알려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디펩티드예요라고 대답할 정도 되면 진짜 잘하는 거고 생물 올림피아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아, 요렇게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식이구나 하고 선생님 그냥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려드린 거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이거라고요, 이거. 알겠죠? 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려고 할 때 결합을 만드는데 그 결합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약속이니까 이름이다. 그리고 이때 물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까지는 아셔야 되고 요거까지 아시면 너무 좋은데 모르셔도 되고 알겠죠? 네. 제가 근데 저게 플러스는 그냥 진짜 더한다는 말인가요? 더한다는 의미예요. 더한다는 의미. 전기 아닙니다. 전기까지 쓰면 너 힘들어 할 거잖아. 네. 저 태인이 저것 때문에 내기 걸리는 거야. 무지개 태인이 저거 뭐야? 이상한 저 형태가 병렬 그거 아니야? 빈 칠판이 많네. 오. 오케이. 우와 우와 다음. 자 이제 얘들아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부터는 원리를 잘 봐야 된다. 아미노산이 아까 20가지라며. 네. 똑같이 아미노랑 산을 가지면 다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중에 요런 느낌으로 생긴 애도 있어. 요런 느낌으로 생긴 애도 있다. 요런 느낌으로 생긴 애도 있어. 얘네가 연결되면 얘 이름 뭐라고 할까? 아미노산 트라이 아미노산, 트라이 펩타이드라고 불러주면 제일 좋다. 근데 그거 안 물어본다.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다시 어떻게도 연결될 수 있어. 얘네가 뭐 이렇게 조합될 수도 있지. 그죠? 이렇게 조합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똑같은 재료를 썼어. 근데 배열만 달라. 근데 내가 얘 가지고 결합 표시 안 할게. 요런 단백질 덩어리가 있고 요런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내가 이 단백질 가지고 이 트라이펩티드 가지고 뭔가 구멍을 뚫는 역할로 써야 돼. 1번이 편하겠어? 2번이 편하겠어? 1번 얘가 편하겠죠.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쓸 수 있는 기능이나 성능이 같아 달라. 달라. 같은 재료지만 배열만 바뀌었는데 얘는 다른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할 수 있겠나? 다시 심지어 아예 똑같은 배열에 똑같은 아미노산 5개로 만들어도 완전 다른 단백질이라 불릴 수도 있어. 얘 뭐라고 불러? 펜타펩타이드라고 하면 너무 정확하지. 너무 잘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이 펜타펩타이드 삼각형 5개로 된 거 모양 바꿔볼 거야. 마음대로 접어볼게. 요런 모양 만들 수 있죠. 바깥으로 접으면. 맞죠? 그 다음에 요런 모양 만들 수 있죠. 안으로 접으면. 그죠? 얘 이렇게 꼬아가지고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요런 모양도 될 겁니다. 그죠? 얘네 다 기능 같을까 다를까? 얘가 우리가 현미경이나 이렇게 만졌을 때 얘는 자꾸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뭔가 흔들흔들 될 것 같죠? 얘는 자꾸 흔들면 뭔가 단단하고 잘 안 흔들릴 것 같잖아. 얘네를 전부 다 어디다 탁 던진다고 했을 때 표창처럼 날아가서 탁 박히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얘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얘네는 똑같은 아미노산의 배열까지 똑같은데 다르게 접히니까 성능이 어때? 달라요. 다르죠. 얘네도 다 다른 단백질이라고 불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같은 재료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얘랑 얘는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 그래서 다른 단백질로 구분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엄청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보세요.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 저걸 다 어떻게 불러요? 사람. 어떻게 부르냐고? 이름 불러. 나중에 보여줄게. 발견한 사람 자기 이름 붙이면 지 마음대로 붙여줘. 부러워 이름 얼마? 발견하자. 좋나? 발견하고 싶어요? 네 만들어서 붙여. 근데 잘 안 쓰는 모양이면 영원히 불릴 일이 없어. 여기 보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물 빼면 제일 많이 써. 근데 우리 몸 어디에서 쓰냐면 머리카락, 적혈구, 근육,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야. 그리고 하나 더 하자. 여기에 항체도 넣어줘. 항체. 항체도 거의 단백질로 되니까 99%. 항체도 포함해주세요.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밑에 내려볼게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 여기 다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데 한번 보자. 단백질은 기본 단위지가 결합해서 서로 다른 종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약 20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에 탄소, 수소 있는 그 부분 말고 R 부분의 종류가 20종류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아미노산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두 개 아미노산 합쳐질 때 물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데 이때 이 사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폴리펩타이드가 되면 얘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아까 우리 그 설명으로 보면 요 그림 아까 얘기한 여기 물 빠져나간다고 적혀있다. 여기 결합이래 펩타이드 결합이라 적혀있다. 자, 얘를 접어서 얘로 만든 거잖아. 그죠? 내가 얘를 만들어서 꼬아가지고 얘를 만들었어. 1번, 2번은 같은 단백질이야, 다른 단백질이야. 다르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아미노산의 순서로 배열로 되어 있지만 접힌 모양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른 단백질이라고 불러. 아예 성능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한테 내가 열을 가해볼게. 얘한테 열 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분자가 열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접어놨지만 열 받다 보면 이렇게 팽 하고 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단단한 단백질이었는데 갑자기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얘한테 열을 가했더니 얘네가 막 돌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확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달걀처럼 되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단백질이었는데 열 가하니까 단단해지죠. 그래서 얘네는 단백질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 온도. 뭐 열에너지, 온도. 이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 우리 정상 체온 몇 도예요? 36.5도라고 하죠. 자, 몸이 좀 아파졌다. 37.5도가 됐네. 어떻게 할래? 이때 애들이 이제 쌤 좀 열나는 것 같아요. 양호실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38.5도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요. 이제 응급실에 살살 가보셔야 됩니다. 39.5도가 됐네. 사마. 아직 살만해. 이렇게 오래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아직 살만해. 40.5도가 됐다. 이때부터는 어떻게든 온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감기 걸리고 아프고 나발이고 그냥 얼음물에다 애 담궈서 낮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6.5도 물이랑 38.5도 물이랑 손가락 이렇게 담그면 너네 구분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민한 친구가 아니면 구분 못해. 근데 2도 올랐잖아. 왜 이렇게 아플까? 몸 전체 온도가. 와. 반응하는 게 좀 더. 내 몸 전체 2도가 올랐는데 내 몸에 중요한 것들 몇 개가 뭘로 돼 있대? 단백질. 그래. 그 중요한 것들이 뭐뭐 있었어? 벌써 적혈구, 혈구.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시작해. 숨이 잘 안 쉬어져. 이렇게 된 근육. 여러분 몸살 심하게 걸리거나 체온 높을 때 뻐근하고 막 몸살 아프지 않든가? 네. 근육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동만 올라 효소 소화가 안 돼. 소화 효소들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리고 여기 뭐 있었어? 상체 면역작용도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 돼. 40.5도, 41.5도 그 다음에 체온이 어떻게 될까? 이제 25도가 되겠죠. 아. 상온으로 점점 이렇게 갈 겁니다. 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40도까지 넘어가면 내 몸의 단백질들이 가만히 안 있어. 요렇게 돼 있어야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풀려버리거나 요렇게 돼 있어야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뭉쳐버리거나 난리 납니다. 그래서 몸에 큰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 열에도 온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에도 영향을 많이 받냐면 산성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pH라고 합니다. 우유 알아요? 우유? 우유에다가 식초나 그런 거 넣어봤니? 네. 치즈 되지 않던가? 물에 잘 녹아있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식초만 탁 뿌려도 갑자기 물렁물렁한 애가 콱 굳어버려. pH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pH는 얘들아, 요거 뭔지 알아?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염산이야 이거. 얘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게? 이온화되지. 얘랑 얘로. 얘네가 단백질에 영향 주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가 이렇게 잘 붙어 있으려면 이 모양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안에 똑같은 종류지만 그냥 예시로 설명할게요.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면 잘 붙어 있겠죠. 다른 종류라고 생각해도 제가 똑같이 그렸지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염산을 녹였네.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주변에 갑자기 다다다닥 갔어. 플러스 상태. 무슨 일이 생기게? 얘는 얘를 밀어. 얘 빈자리는 수소가 들어가서 채워. 그러면 어떻게 돼? 다다다닥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백질은 열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뭔가 산성도 pH라고 하는 녹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같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는 다 변성돼. 얘네끼리 잘 붙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영향을 받아. 어렵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원리를 기억하라는 게, 원리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다. 이해하시라고. 그냥 암기만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진다. 이해하실 친구들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겠다면 아, 단백질은 열이랑 산성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먼 과거 얘기를 해줄게. 수업 내용 거의 다 했다.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초등학생 때는 사실 학생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인권 산업의 시대였고요. 우리끼리 이제 남학생들은 조금 목숨 건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2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임이 뭐였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선생님 그림자 밟고 오기였어. 예?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 스승의 그림자 밟지도 마라 이렇게. 근데 선생님 어릴 때 진짜 밟으면 죽었어. 진짜 많이 혼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 몰래 이렇게 그림자 한번 밟고 오는 게 우리끼리의 그 목숨을 건 전쟁 같은 게임이었거든. 선생님의 권위도 너무 높고 그냥 학생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선생님 초등학생 때는 화장실이 막힌 적이 없어. 왜 없을까? 매일 청소해서. 막히면 어떻게든 뚫어냈기 때문이야. 지금은 여러분 막 화장실 막히고 하면 선생님 화장실이 막혔는데 가보자. 쌤도 화장실 뚫다가 안 뚫려. 그럼 사람 불러야지.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 당시에는 화장실이 막히면 이건 학생 잘못이기 때문에 엄청 두드려 맞았어.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요 슬리퍼처럼 생긴 변기 알죠? 네. 이런 변기밖에 없었는데 요거 막히면 어떻게 뚫게? 직접 들어가서. 도구는 아니죠. 맞아. 그때 우리 초등학생 이렇게 손 놓고 발 놓고 그리고 씻으면 된단 마인드였어요. 학생 인권 없었다. 딱히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면 25년 전 얘기입니다. 25년 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엄청 혼나고 무서워서 얘기도 안 했어. 이제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당시에는 뭐 소변기가 좋은 컨디션도 아니야. 엄청 오래 썼고 학교도 보통 30년, 40년 된 학교들이니까 여기 이렇게 누런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되게 안 되게? 선생님은 이걸 존재한다는 걸 모르셔야 해. 모르셔야만 해. 알지만 모르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억입니다. 선생님 그때 반장이었고요. 청소 요원이 3명이 있었어요. 나랑 같이.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그냥 반장이 혼나는, 일단 반장 먼저 우두머리부터 혼나고 시작해.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관리했는데 어느 날 여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힌 거야. 팔을 넣고 막 쇠꼬챙이로 찌르고 해도 안 뚫려. 그래가지고 얘들아 뭐 이거라, 이거는 우리 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오늘은 그래, 오늘 한번 가보자. 이거는 막힌 거 방치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더 클 것 같다. 그래 갔어. 가가지고 선생님 그냥 우리 막 뭐라 하고 사자고 한번 두드려 맞고 가자 해서 갔는데 선생님도 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혼나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 약품을 줄 테니까 부어라 라고 하더라고. 뭐 주셨게? 염산을 주셨어요. 예. 원액을 주셨어요. 당시에는 안전기준이라는 게 없었어. 과학실 안전기준에 선생님이 주면 주는 거구나 하고 받았다고. 이거 그냥 교실 나무 시약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잠금도 안 돼 있고. 지금은 엄청 빡세게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으라니까 부었지. 부으니까 하면서 막 김이 나면서 막 녹아서 내려가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하고 나랑 ABC가 있었는데 C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우와 신기하다 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쇠로 된 마개 같은 거 있잖아요. 뚜껑 같은 거 이것도 같이 녹아. 우와 신기하다. 배관도 녹았겠죠. 막 녹아서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 증기 맞으면 안 돼. 이거 염소가스라서 맞으면 독성 심해가지고 폐
부셔지거든요. 그런 거 모르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쌤 그때도 과학 좋아했어. 이 친구도 과학 좋아해. 와 이게 쇠가 이렇게 녹는구나. 이러면서 이러고 얘네 몇 살이라고? 얘네가 문제였어. 막 뒤에서 막 장난치고 막 선생님 가고 나니까 막 둘이서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물 뿌리고 막 놀고 있더라고. 아까 나는 이거 붓고 나서 얘랑 이거 관찰하고 있고 둘이서 막 가위바위보 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경 한 30% 여기 가 있었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물 뿌리고 하길래 물이구나 하고 또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네 앞에 이게 있었잖아. 얘가 이제 물 맞고 하니까 얘가 힘이 더 세가지고 이거를 한 방 이제 컵 말고 이상한 뚜껑 같은 데 따라고 얘 머리에 탁 부었어. 까 하는데 이제 머리 빙치 나가고 여기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보자마자 그 학교에 이렇게 대걸레 빠는데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기에 놓고 머리만 살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화상은 크게 안 입었어. 안 하고 머리카락이 좀 녹았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슬픈 얘기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 어떻게 됐냐면 머리에 반이 탈색이 됐어. 탈색이 돼서 그냥 단백질이 변성돼가지고 투톤 영색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당시에 학생이 염색? 또 문제인데 탈색 반달머리 반만? 그래서 큰일 날이야. 그래서 얘는 매일매일 깨졌어요. 또 당시에 학교에 반이 선생님 동기들이 한 15개 반인가 그랬거든요. 내 어릴 때는 교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잘 몰라.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5개 반이면 6학년이잖아. 반 크죠? 거의 한 90. 90개 반이야. 얘 한 명 머리 반달 대가리 된 거 안 보여요. 안 보이다 선생님 갑자기 얘를 보자면 엄청 뭐라 해. 니 왜 머리가 그렇냐? 하면서 이유도 안 들어줘 그때 선생님. 근데 문제는 이 머리가 빠지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6, 7년 더 갔어요. 와. 나중에 한참 더 갔어. 지금도 약간 흔적이 남아있고. 근데 초등학교는 그나마 사람 인권이 있었다고. 애리들은 이렇게 손찌검을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게 진짜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거든요. 당시 선생님 두발 기준이 어땠냐면 1mm, 2mm, 3mm, 3mm, 5mm, 5mm, 5mm가 그냥 교칙에 적혀있어. 와. 이거 이상 되면 쌤들이 그냥 발이 끈들고 밀었단 말이야. 그래서 빡빡이라서 안 그래도 불량스러운데 머리 반만 노란색이야. 얼마나 불쌍해. 선생님들이 이유도 안 물어봐. 그냥 바로 엎드려 뻗친 다음에 계속 두드려 팼단 말이야. 너무 불쌍했어요. 이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얘들아. 단백질이 너무. 그래. 이게 단백질이랑 연관이 있었네요. 그래. 얘가 지금 얘한테 영향을 준 거고 특히 어디에 영향을 준 것 같냐면 머리에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검은색 색소를 만드는 효소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더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여기 강석주라는 친구거든. 석주에 잘 사니? 그래 별명이 반달대가리가 되었고 참으로 슬픈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선생님 당시에 학교 등교 시간이 7시였거든요. 아침 7시까지 안 하면 두드려 맞는다. 이 친구 5시 반에 학교 들렸어. 머리가 이래가지고. 슬픈 얘기죠. 첫 차가 몇 시인 줄 아나? 5시 반이다. 첫 차 타고 왔네요. 아니 첫 차보다 더 빨리 일찍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안 맞으려고. 쌤들 한 6시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당시 이문계 고등학교 그랬습니다. 야자 12시까지 했다. 그때 선생님들 어떻게 사셨을까? 쌤도 너무 힘든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단백질이 뭐랑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온도랑 그래, 산성도랑 열이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표시된 단백질들의 이름을 중요시 생각하진 않아요. 머리카락 주요 성분이 케라틴 단백질이다. 저는 안 물을 건데 모의고사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할 때는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이 케라틴이라는 게 있나 보네 정도는 기억하시고 저는 안 물을 겁니다. 케라시스라는 샴푸 알아요? 몰라? 케라시스라는 샴푸 있는데 그거 케라틴 단백질에서 나왔겠죠? 엘라스틴 알아요? 네. 엘라스틴도 단백질, 머리카락 단백질 이름에서 나왔고요.
마이오신 액틴 이런 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헤모글로빈은 들어봤어요. 네. 얘도 산소랑 결합하는 단백질인데 얘도 열이나 pH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녹아요. 변성돼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겁니다. 글리코젠 합성 효소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단백질일 거고 인슐린, 글루카곤은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했다. 빨리 끝났죠? 다음 시간에 136쪽 할 거고 녹화는 종료해 줄게요. 네.